용왕하고 이렇게 삼촌들하고 같이 모셔서 그때 이제 겸환식과 함께 개원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왜 포교당을 했냐면 저는 1991년에 출가했거든요. 그때 출가할 때는 나름 이제 의미심장했어. 이제 풍운의 꿈을 나도 깨달음을 얻겠다 하라는 풍운의 꿈을 가지고 이제 아주 깊은 산 속으로 속세를 떠나서 부모님이고 친구 형제고 뭐 다 없어. 그럼 다 버리고 일단은 다 인연을 끊고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평생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나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 제가 이건 나름 발심을 해가지고 그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출가해서 91년 가을에 수계를 받았어요. 뭐 불연이 깊었는지 뭐 이렇게 헤매질 않았어요. 저는 다른 스님들은 뭐 엉뚱한 데 출가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그러던데 저는 다행히 수도암으로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곧바로 계를 받고는 바로 이제 참선하는 선방에 92년부터 참선하는 선방에 가서 좌선을 바로 시작했어요. 본래는 이제 이렇게 학문을 좀 닦고 강당에 좀 다니면서 학문을 좀 닦고 그래야 되는데 학문을 닦지 않고 곧바로 이제 선방에서 참선했죠. 군에도 안 갔어. 군대도 면제받았어. 너무 고맙게 시리. 제가 이렇게 군대 가서 신검 받으니까 신검 하시는 분이 내가 스님 머리 깎고 있으니까 이제 스님이냐고. 네, 그랬더니 그러네? 하면서 절로 가.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급수를 4등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민방위로 떨어져가지고 곧바로 이제 군대 생활 안 하고 절에서 계속 참선하는 선방 다녔죠. 나름 이제 선방에서 열심히 한다고 나름 하려고 했더니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업장이 두텁더라고요. 제가 업장이 두터워. 그냥 봐도 두터워 보이지 않아? 업장이 두터워서 나름 이제 발심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수행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문관도 갔다가 토굴에도 갔다가 선방에도 갔다가 헤맸죠. 이렇게 수행 과정을 겪질 않아서 생기는 거더라고. 가만 보니까 수행복이 없어서 그래.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쭉 해야 될 텐데 요즘에 보리도 차제론 강의하고 있잖아요. 보리도 차제론 같은 걸 몇 번 읽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화두들 게 아니라 호흡부터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수식관 먼저 쭉 하고 그러면서 연불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선에 깊숙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바로 선방에 가가지고 잘하는 스님들은 잘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내가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쯤에는 해인사에 가가지고 해인사 선방 다니다가 이제 태설당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큰 스님 계시잖아요. 큰 스님 모시고 한 3년 동안 시봉을 했어요. 시봉을 좀 잘했어야 될 텐데 놀면서 시봉해가지고 선방 다니는 것보다 못했어. 가만 보면 벌써 빠져가지고 큰 스님이 시봉하면서 자선 열심히 하고 용맹정진하면서 시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근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태설당에서 시봉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선방에 좀 다니다가 참선하면서 그러다가 2004년에 동도야 선방에 한 거 끝날 때쯤에 한 보름쯤 남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7월 초쯤 됐지. 7월 초쯤 전에 천일기도 하는 스님 갔다. 여기 천일기도 할 스님 없냐?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 마음이 이 산속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것이 좀 떠난 것 같아. 왜 그랬냐면 이때 제가 2004년부터는 원력을 세웠어요.
이 천일 기도를 끝내고 나서는 포교를 해야겠다. 포교를 해야겠다고 시내에 나가서 시내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이니까 내가 32살 때 그 생각을 한 거죠. 32살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엉뚱하게 포교를 하겠다고. 제가 이만큼 금기가 좀 낮아요. 열심히 32살에는 목숨 내놓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32살에 이렇게 천일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끝나면 포교를 내래. 부처님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목숨 내놓고 용맹이 정진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지낼 바에야 그래도 전법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도량을 건립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발심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출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이대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이게 20년, 30년 그냥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저만 우리 선방에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 살면 선배 스님들 많이 보잖아요. 법납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깨달음을 얻은 선배들이 여기도 깨달았다, 저기도 깨달았다, 저기도 깨달았다 이러면 나도 신심이 나가지고 그래요? 저도 좀 해볼게요 막 이럴 텐데 여기서도 뭐 저기서도 스님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성철 스님 같은 기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그런 스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겠네. 그래서 전향한 거야. 전향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플랜 B로 간 거죠. 플랜 A는 어쨌든 깨달음을 용맹정진 하겠다는 거고 이게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플랜 B로 해서 이렇게 포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천일기도를 하면서 끝나면 해야지. 또 그때 마침 또 이때가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법납이 벌써 14년, 15년이 되잖아요. 14년, 15년이 법납이 그렇게 되니까 또 우리 은사스님도 네가 와서 우리 절에 주지를 해야지. 나이가 어렸어도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촉망 받는 사람이라서 촉망 받는 사람이라서 은사스님이 나만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너를 주지. 지리산에 화림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큰 스님이 우리 스님이 창건한 건데 그 조그마한 절이에요. 거기 와서 네가 좀 와가지고 내가 다 늙은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 야. 네가 좀 해라. 우리 사형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형님들은 우리 지홍 스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은사 스님도 부를 용기가 안 나시는 거야. 물론 불러도 지홍 스님은 안 오시지 당연히. 그 지홍 스님 정말 빛나는 수행자였거든. 눈 푸른 수행자였거든. 온 우리나라 이렇게 전국 수자계에서도 그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약간 덜 떨어진 수행자니까 네가 좀 와가지고 조지를 해라라고 하려던 참이었어. 그래서 스님 아니요. 저는 부처님은 신의 포교를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도시 포교를 해야지. 그 지리산 산골짜기 여기다 포교를 하면 나중에 산불 나요. 산불 날 뻔했어요 이번에 거기 지리산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도량을 건립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그게 35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 말고 그냥 나이로 35살에 포교당을 이제 시작해서 2008년은 이제 36살이 되는 거예요. 개원식을 하고 2008년 개원하자마자 불교대학을 만들고 그렇게 했고 2009년부터는 매월 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순례 다니는 절마다 염주를 만들어줬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108 순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08개를 더 순례하긴 했죠. 108 순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순례를 하고 한 2010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그 2009년 말쯤이죠.
진불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불회원을 모집하자 해가지고 진불기도 올려서 지금까지 진불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불교대학을 바로 개학을 했어요. 개강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 한 20, 30명 정도. 또 1기생 계시네. 고경주 보살님 불교대학 1기생이요, 1기생. 2008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교대학 경전반 다니시고, 그렇게 이제 하고, 2008년에 또 한 게 이제, 그때도 다도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포교도 그때부터, 2008년부터 어린이 포교,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2010년쯤인가요? 그때쯤에 신정동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새벽기도가 아니라 새벽 방생을 좀 하세요. 방생을 매월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방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마다 새벽 방생. 겨울에는 이제 낮에 하고, 다른 때는 새벽 방생 5시에 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이럴 때는 새벽 기도 많을 때는 한 4, 50명씩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 이렇게 손에 꼽아 잘 안 와, 새벽 기도를. 그래서 10여 년 전에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열정이지 않습니까? 열정.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들 바쁘셔가지고 새벽 기도 안 다니시겠지만, 우리가 2015년, 좀 더 해서 2020년, 2019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열기가 좀 남아있었어. 2015년부터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가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하면 2000년, 90년대, 2000년 초반, 2000년대, 2010년 초반 이런 때 하면 역동의 대한민국, 한각의 기적, 그리고 활력, 그리고 창조, 새로운 것에 도전, 이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게 대한민국, 도전의 대한민국, 역동의 활력의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런데 20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2019년, 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역동성과 활력, 이 도전 이런 것이 점차 하강해서 다른 나라가 됐어. 10년 전하고 전혀 다른 나라가 됐어. 대한민국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새벽 기도 다니는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역동, 도전, 활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이렇게 한 4, 50명씩, 5, 60명씩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기력이 좀 도전이라든지 역동이 막 노후화가 됐어. 늙었어, 이게. 늙은 게 맞아. 이건 늙은 거야. 물론 젊었을 때부터 애늙은이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세계의 모든 이들이 나이가 젊다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지 나이지리아든지 이런 나라는 평균 연령이 25세야, 아마. 중위 연령. 한 살부터 죽는 사람까지 다 일렬로 딱 세우면 그 가운데가 이제 중위 연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45세 정도 될 거예요. 2025년이니까 44세, 45세. 44세, 45세가 제일 가운데야, 우리나라는. 그만큼 늙었어. 베트남은 32살, 33살. 저 인도는 28살, 9살.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런 때는 25살, 6살 이래요. 거기는 새로 태어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나 이집트 새로 태어난 애들이 많다고, 인도나 이런 데 많다고 활력이 막 넘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달라. 베트남은 진짜 활력이 넘쳐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기질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도전적이고 이런데요. 네, 그것이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해서 앞으로 베트남이
더 성장하지 않겠나? 인구도 1억이나 돼, 베트남은.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가 있어도 중국을 대체할 대항마가 베트남이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뭐냐? 끝났냐? 우리나라 노후화돼서 중위 연령이 45세나 돼서 끝났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끝났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 일본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90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는 게 이때부터거든요. 근데 일본은 20년, 30년 동안 뭐 계속 저성장을 뭐 이렇게 해서 질질질 계속 하락하는 이런 것을 겪었다 하더라도 일본은 왜 그러냐면 그걸 버텨냈거든요. 왜 버텨냈냐면 개인들의 이제 자산이 예금이 많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급한 게 별로 없어. 부채가 크진 않아요. 부동산만 해도 일본은 20년 동안 10분의 1 토막이 났어. 10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견뎌냈어. 근데 사실 그때 부채도 많지 않았지. 개인은 이제 다 돈으로 예금 넣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파산도 별로 안 시켰어. 정부에서 돈을 보조금을 계속 줘가지고 파산도 별로.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로 보면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서 이 하락하는 사이즈 이만큼 와 있어,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어. 상승 이렇게 해서 하락 전환한 지 좀 됐어요. 윤 정권 사이에 하락 전환됐어요. 지난 5년 동안 하락 전환했어. 인구가 일단 하락하고, GDP도 성장하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락 전환하면, 이래 되면 뭐냐면, 하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락 전환해서 다시 상승하려면 이 상승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하락하는 힘이 더 세잖아. 하락한 힘이 더 세서 하방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줄줄줄 셀 수가 있어. 나이도 지금 45세 이러고 중위연령 이러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중위연령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도전, 역동성, 활력이 없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도 머리는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마인드가 문제예요. 나는 뭐 사람들이 다 해탈한 사람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애들도 해탈한 사람, 연애를 안 해. 내가 엊그저께 중병상림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중병상림이라고 임청아 나오고 금성부 나오고 양조위 나오는 그 옛날 9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 드림 한참 그 OST 유명했어. 모르는구나. 얘기를 해봐야. 하여간 그 중병상림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때 이제 홍콩 영화인데, 그때 홍콩 영화 얼마나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홍콩 영화 진짜 유행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동시상영관에 가가지고 2편 보고, 어떤 때는 3편 동시상영 하는 데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2편 동시상영, 3편 동시상영 이렇게 가는 데 가가지고 계속, 그때 홍콩 영화 많이 했거든. 근데 그때 연애하는 거 보면 정말 설레게 연애.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설레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실연당해가지고 또 죽을 듯이 하다가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 또 금방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게 젊은 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고 이런 시절에 젊은이들의 연애가 그렇다고. 근데 우리 시절에 지금 현재 2025년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애 늙은냐 다 그냥 막 해탈한 듯이 남자 연애하면 괜히 책임감만 생기고 괜히 챙겨줘야 되고, 남자는 여자 만나는 게 귀찮다잖아. 챙겨주고 여자가 찡찡대는 게 싫다잖아. 그게 왜 싫으냐고.
그게 그 늙은 사람이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 20대 팔팔하던 청춘은 여자가 찡찡대면 그러냐고 하면서 그것에 또 가슴 저리고 하는 게 이게 젊음이잖아요. 그게 없어, 그게.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긴 해요. 그렇지만, 나이를 극복하면서 살자고. 다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도전적이고,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과로 하더라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절 다니고,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싫다고 안 만나고, 조금 싫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20대, 30대 조금 사람들하고 갈등한다고 집에 들어박혀 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극복해가면서 싸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미래에도 제가 이렇게 황룡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계속 뼈를 묻어야 돼요.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또 부처님 정법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수행이라는 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깨달음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진짜 도전적이고 역동적이야지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게 이 역동적이지 않으면 절에 다니기가 어려워요. 활력이 넘치지 않으면 절에 다니기가 어려워요. 안 다니기가 쉽지. 다니다가도 끊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다니는 거는 이 역동성과 활력, 도전,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크지 않으면 이게 부처님 도량에 나가서 수행하는 게,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도 해. 근데 잘 안 되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다운돼 있어. 이 마음을 올려서 상승을 시켜서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역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지쳐 있어요. 이게 이제 타성해져졌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20대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바뀌었느냐면, 너무너무 비관적이고 보수적이에요, 20대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20, 30대가 뭐 이렇게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런데 지금의 20대는 평등을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조롱해. 지라고 별거 다른 게 있나? 저도 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왜 뭐 자꾸 바꾸자 하고 뭐 자꾸 하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0대 이대남들 있잖아. 이대남들이 오히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도전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정치적으로도 엄청 보수화돼 있잖아.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싫은가? 나는 중국도 좋아하고요. 미국도 좋아해요. 대한민국은 더 좋아하고요.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넘으면서부터는 중국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중국 옆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10,000, GDP가 $10,000에서 35,000달러가 된 거는 중국의 역할이 한 60% 정도 돼요. 미국이 한 4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 근데 20대 남자들이 중국 중국 거리에 가가지고 짱깨 이러면서 막 욕하고 다녔다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거리에 꽃집 파는 그 거리에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엄청 갔는데, 태극기 부대들이 대체로 거기에 간 태극기 부대는 청년들이야. 20,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런 청년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짱깨 가라, 뭐 짱깨 뭐 좀 중국 사람한테 짱깨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거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실강이하고 싸웠다고 그래. 이게 지금 얼마나 보수화가 돼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서로 잘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황용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동안 달려왔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어요. 그때 이제 개원하고 2009년, 10년 때, 제가 이렇게 사업연합회 가입하려니까 사업연합회 월회비가 5만 원이래. 그때 당시 월회비가 5만 원이래. 고민했다니까? 내가 사업연합회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분담금이 또 1년에 30만 원, 뭐 플러스 3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월회비 5만 원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래서 요거 애가 사업연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했던 게 2008년, 9년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죠? 2012년 겨울쯤에, 아니 2013년 봄이다. 2012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저축한 돈은 별로 없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땅을 사서 불사를 해야겠다. 우리 스님들은 이제 지금 스님들은 안 그렇지만 내 세대 스님들은 좀 뻥카가 좀 있어. 뻥카.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큰 신도 만나가지고 큰 불사, 어떻게든 불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련한 바램들 누구나 다 있어. 저는 이걸 일찍부터 끊었어요. 그럴 리 없다. 저는 일찍 출가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이제 90년대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이복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런 꿈도 꾸지 않아. 근데 이거 말고도 불사에 대해서 불사 잘하는 스님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 어디 가니까 그 스님들이 대웅전하고 뭐하고 100억 불사를 또 하고, 어디 가니까 스님들이 무슨 불사를 하는데, 야, 스님들 불사하는데 술렁술렁 잘 하시더라고. 도 깨닫는 것이 어렵지, 불사하는 건 되게 쉬운 줄 알았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2012년쯤 이제 개원하고 한 3, 4년, 5년 됐을 때 우리도 땅을 사서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니다가 요 땅을 본 거예요. 다른 땅도 봤지만 여기 땅은 일찍부터 봤어. 왜냐면 제가 울산에 이제 이렇게 2007년 가을에 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가을 오면 요 앞을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전시장 가야 되잖아. 이 앞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역전시장 갈 때마다 야,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여기 건물이 짓다가 말았는데 이 건물 짓다 말은 거 어떻게 우리 안 되나? 그래서 건물 짓다 말으면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안 되나? 뭐 그렇게 하면서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경매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시에 여기가 285평이었어요. 285평을 16억 3천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610만 원인가 630만 원이었어, 평당. 여기 그래도 시내 한 가운데잖아. 2013년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 싸다라는 생각에 덥석 계약을 했지. 덥석했어.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 어떻게 없는 진짜, 현금이 2억도 없었어요. 1억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약을 했으니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은행에서 이만큼 다 안 해줘요.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옆에 이 집은, 이 땅은 285평이 안 들어가요. 여기가 50평 가까이 되는데, 요 보살님이 숙취보살님이라고 있어. 그 숙취보살님이 한날은 와가지고 우리 집도 좀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평당 800에 주고 샀어요. 이 땅은. 그때도 살 수 없는, 이게 2013년에 이거 사기도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제
그 뭐가 찢어지게 힘들었는데, 이제, 근데 2014년 하루, 1년밖에 안 지났잖아. 그때 여기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요? 그건 뭐, 부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또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낸 건 은행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2014년에도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적이야. 저기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340평이 됐어요. 340평.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작년에 이 땅을, 여기 30평이거든요. 그래서 370평이 돼서 2017년에, 2015년에 지금 여기를 1, 2층을 짓고 해서 이사를 왔고, 또 2017년에 여기 한층 더 위에 올려서 3층 중축하고, 2018년에 부처님 대부를 올렸어요. 그리고 대부를 올리면서 작업을 요 위에 작업을 더해서 아동센터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도 아동센터 아이들이 매일 와가지고 학교처럼 여기서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불사를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죠. 그렇게 해서 보면 2013년부터 불사가 시작돼서 2019년, 2020년, 19년 이때 이제 불사가 이제 결국은 2008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2019년 불사가 이제 다 끝나고 거의 이제 12년,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요게 이제 한 사이클 해가지고 한 번 사이클을 지나고 이제 다시 또 작년부터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 저 매입하고 하면서 저 옆에 또 땅을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스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잘하고 다 계속 사고 불사를 계속 하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 여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터서 같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한 20일 정도 지나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법당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2, 3년 또 지나면 새로운 부처님도 저쪽에 관음전으로 모실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또 크게 모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급격하게 좀 변하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님 저러다가 이렇게 과로사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스님 파산해서 감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혹시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나름 계산이 다 있어요. 절의 부채도 적지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제 제가 다 해결을 해 가면서 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땅하고 이 건물 지은 것은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요 땅을 사고 지금 짓는 거는 이제 못 갚았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산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몇 년, 10년 동안에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적지가 않잖아요. 땅값하고 건물값 하면 얼마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적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다 해결했잖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속도로 쭉 이렇게 왔으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제가 나이도 아직도 40대는 아니네 이제. 옛날에는 좀 자랑했는데 40대라고. 아직 지금은 40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옆에 하고 이렇게 저 옆에 요양원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불사를 받을 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게 있어서 나름 안전하게 가요.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경영할 수 있는 2년 정도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 목표는 1년에 50% 이상 이제 어르신을 모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50%에서 70%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갚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
50% 정도는 이자를 이제 계속 치러 나가는 거고, 70% 정도 되면 이제 원금까지 갚아가면서 가는 거고, 90%가 되면 그러면 이제 10년 안에 그것까지 다 해결될 수가 있다고. 이 정도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 2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2년까지는 50%가 안 돼도. 그러니까 2년 안에 50%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돼요.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안전한 게 아닐까? 그래도 불안해요? 아니,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더라고. 선생님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저도 나름 보관이 있다고. 2년 운영 자금을 들고 간다고. 현금으로 이자 다 내고 사람 인건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운영 자금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년 안에 50%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비틀비틀 가고 2년 안에 70% 채우면 그러면 이제 활보하는 거죠. 아, 잘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2년 안에 90%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불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불사. 여기에 우리 이 자리의 불사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불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훨씬 훌륭한 황룡사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쇠락해가고 쇠퇴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그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지, 이 나이 때문에 그렇다 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황룡사 다니는 우리만이라도 제가 외칠 때니까 이게 쇠퇴하고 타성에 젖은 이런 거 정말 늙어가는 이거 하지 말고 다시 또 발심해서 재도약해서 다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죽는 순간까지 깔깔깔 웃으면서 야, 나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 그 행복하게 참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부터 벌써부터 축 처져가지고 아직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허리 아파, 다리 아파.